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러시아는 전승전을 맞이하여 푸틴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전 선언을 통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랬지만 푸틴은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고 전면전에 대한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도 자존심은 부리고 싶고 그렇다고 생각보다 승전 선언하기는 어렵고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성과로 종전 선언을 하기는 너무 애매해 보입니다. 결국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일단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날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올해 가장 큰 악재들 3가지. 근본적인 악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5월 1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수요일에 CPI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면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되면 정말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현재까지 가장 근접하게 CPI 전망을 맞춘 UBS의 전망 차트입니다. UBS의 전망은 지난달 발표가 정점을 찍었고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부터 조금씩 상승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꼭 저대로 흘러가 주었으면 하는데 중국 봉쇄, 전쟁 장기화로 인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설마 짝짝꿍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더욱 유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긴축, 제재, 전범 등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자 주식시장이 죽었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이 올해 10월 바닥을 칠 것이며 3,0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금 주가로부터 27%나 더 하락한다고 전망했고 나스닥은 지금 주가로부터 18%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면의 검정선까지 S&P 500이 떨어질 것이라고 바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들만 봐도 약세장, 폭락장, 닷컴 버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등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자 현재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하는 콜옵션 투자 규모가 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노란 박스권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인간 지표를 봤을 때 바닥 부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 이후 바이 더 딥을 외쳤던 미국 개인 투자자들, 미국 개미들 역시 증시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이 수치는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14년을 만에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면 과연 분할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도망가야 할 타이밍일까요? 지금은 누가 봐도 모두 겁을 먹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매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금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하는 거죠. 시장이 혼란이 찾아왔을 때를 살펴보면 당장 1년 뒤만 봐도 기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락할 것 같고 S&P 500은 3,000까지 하락할 것 같고 나스닥은 9,000까지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몸담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이런 하락장과 대폭락도 몇 번이고 왔었고 횡보장, 약세장 항상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왔을 때 길게 적립식 장기 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꽤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분할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면서 쳐다보던 와, 저때 샀으면 몇 배냐? 그게 지금이지만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티기 위해선 멘탈을 위해 현금 비중을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 이 하락 구간에서 웅줍하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 1인당 GDP 차트입니다. 1850년부터 2010년입니다. 지금 2022년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GDP가 계속 우상향을 보일 때 미국에선 어떤 악재들이 발생했을까요? 9번 전쟁에서 1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전쟁이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그리고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으며 한 해당 67만 명의 미국인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7%를 넘었던 해가 20번 이상 있었습니다. 또 33번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주식시장에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은 97회였습니다. 추가로 주식의 가치가 30% 이상 하락한 게 12번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은 계속 우상향하며 차트에서만 20배 증가했습니다. 진정한 낙관론자는 하락은 없다, 폭락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과 폭락은 있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관론자들의 전망에 패닉이 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심지어 비관론에 설득당해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비관론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과 뭔가 딱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포에 흔들리는 이유는 인간은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번 악재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악재는 계속 나타나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자산의 오르내림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S&P 500은 1926년부터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하락장은 약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10번 정도 왔다는 건 비관론자들의 말은 10년 중 한 번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명예를 얻고 낙관론자들은 부를 얻는다 말하는 겁니다. 맞출 확률이 10%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장을 맞출 확률은 90%라는 겁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면 약세장이 한번 찾아오고 난 뒤 최소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최고 수준은 580%의 수익률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패턴을 계속 100년 전부터 반복해왔고 무서운 하락장 뒤 달콤한 열매를 주고 다시 무서운 하락장 뒤 달콤한 열매를 주는 오르내림 패턴을 계속 반복하며 결국 우상향 해왔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현금 비중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멘탈이 강한 편이라도 최소 10%는 현금 비중으로 두어야 하고 내가 멘탈이 약하면 30%는 현금 비중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하나의 종목입니다. 내가 실제로 패닉셀하지 않고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 왜 장기 투자 그냥 버티면 되는데 어차피 쓸 돈도 아닌데 왜 힘들어하고 왜 팔아? 라고 말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맞아보니 지금은 정말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고 10번 중 드디어 한 번 맞춘 비관론자들이 신나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는 저렇게 험난한데 버티기 위해선 현금 비중이 그래서 필수라는 겁니다. 제가 현금 비중에 대해 따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릴 때 저게 다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왜 가지고 있냐고 제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개개인의 투자 그릇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전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10%에서 30%의 현금은 꼭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멘탈을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폭락이 찾아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1인 GDP가 계속 우상향하듯이 미국 지수들도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아지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왼쪽, 오른쪽 계속 움직이지만 결국 주인의 방향을 따라오는 것처럼 미국의 지수도 단기적으로 보면 위아래로 요동치고 하락장과 약세장, 폭락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과 상승장을 반복하며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대로 있고 미국의 기업들 역시 그대로 있지만 내 돈을 잃거나 내가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패닉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하락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수량을 모으는 기회로 생각하고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 바닥일지 언제 상승장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걸 알려주겠다고 조언한다면 그냥 듣지도 마세요.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쿤성님께서 정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 말에 따라가지 말고 우상향을 믿고 수량 확보, 현금 확보해서 모두들 10년 뒤에는 웃으면서 술 한잔 합시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이 종목에 투자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왜 거치식 몰빵 투자가 아니라 하락장이 왔을 때 적립식 장기 투자로
웅줍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구간이라고 가정해보면 우리의 평단가는 빨간색의 위치에 있고 현재 주가는 검정 원 부근에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히려 지금 평단가를 낮추고 나중에 상승장이 찾아온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수익 극대화로 찾아올 겁니다. 워렌 버핏 역시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면 하락할 때 매수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최대한 오래 보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QLD와 SSO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했지만 10년 뒤 25배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는 리먼 브라더스를 직접 거치식으로 넣어도 버텼다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넣는다면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힘든 장이지만 함께 잘 버텨봅시다. 우리가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는데 지금 일찍 하락장이 온다는 건 정말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공포스러울 때도 있지만 설레임도 공존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몇 달만 버텨봅시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